70살 호라비가 다시 사랑한다는 게 웃긴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까진 아들이 제 앞에 섰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니, 제 재혼식이 열리는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겁니까? 민호야, 아빠도 사람이다. 70살에 무슨 재혼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호야, 나는 내 아버지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남자다. 3년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모른다. 아버지, 나도 살 권리가 있다. 이제 내 인생이다. 저는 아들을 지나쳐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냉대, 외로움의 무게, 그리고 다시 찾은 삶의 의미.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80가지 인생극장,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마음을 울립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박영수입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고 10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연금은 월 220만 원 받고 예금은 8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결혼한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부산에, 작은아들은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손주도 넷입니다. 아내와는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평생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내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 하고 말을 걸다가 빈 의자를 보고 울었습니다. 아들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버지 건강하세요 한마디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타지에 사니까 자주 올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 누구와 말을 섞겠습니까? 가끔 슈퍼 가서 계산이요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70살 노인이 아니라 80살처럼 보였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고독사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옆집 아줌마가 권유했습니다. 영수 씨, 경로당 한번 나가보세요. 혼자 계시지만 말고. 처음에는 싫었습니다. 경로당이라니 늙은이들 모여서 훈수나 두는 곳 아닙니까? 하지만 하도 외로워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곳에서 김옥순 씨를 만났습니다. 경로당에 처음 갔던 날 한쪽 구석에서 혼자 뜨개질하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소개해줬습니다. 옥순 씨, 이분은 옆 동네 사시는 박영수 씨예요. 3년 전에 부인 여의셨대요. 아, 그러세요? 저는 김옥순입니다. 저도 2년 전에 남편이 먼저 갔어요. 옥순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를 봤습니다. 영수 씨, 여기 앉으세요. 혼자 계시면 외롭죠? 네, 많이 외롭습니다. 저도요. 남편 가고 나니까 집이 무덤 같더라고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황, 배우자를 잃은 슬픔, 자식들의 무관심, 하루하루 버티는 외로움.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옥순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경로당 다니신다며요? 응, 그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아버지, 혹시 거기서 여자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가 할머니 하나랑 매일 붙어 다닌다고
수근덕거린대요. 창피해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0살 노인이 친구 하나 사귀는 게 창피한 일입니까? 다음 날, 옥순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순 씨, 혹시 주변에서 우리 얘기하던가요? 무슨 얘기요? 우리가 매일 경로당에서 만난다고. 옥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 씨도 들으셨구나. 저도 딸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 나이에 남자친구 사귀냐고. 영수 씨,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말 상대가 생겨서 좋은 건데. 옥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2년간 하루도 안 외로운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수 씨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웃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경로당 가면 영수 씨 보겠지 생각하면서 설렜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옥순 씨,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들었어요. 경로당에서 여자 만나신다며요? 그래, 친구 하나 생겼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잖아요. 3년이면 짧아? 나는 3년이 30년 같았다. 아버지,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친척들도 다 수군덕거려요. 영수 형님이 70살에 여자를 사귄대 하면서요. 그래서 창피해요. 아버지, 제발 집에만 계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제 인생은 언제 살아야 합니까? 며칠 후 경로당에서 옥순 씨를 만났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영수 씨, 저 오늘 딸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요? 딸이 엄마,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더라고요. 67살에 무슨 남자를 만나냐고. 옥순 씨가 울었습니다. 딸이 그러는데 자기 친구들이 다 알고 있대요. 내 엄마 남자친구 생겼대 하면서 놀린대요. 제가 옥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 씨,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모르겠어요. 영수 씨, 우리 그냥 외로워서 말 상대가 된 건데, 그날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영수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영수 씨까지 힘드시잖아요. 아니에요. 옥순 씨, 제 탓입니다. 우리는 경로당 앞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영수 씨. 네. 옥순 씨도. 옥순 씨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70년을 살면서 나를 위해 산 날이 며칠이나 될까? 30대에는 가족 부양하느라, 40대에는 자식 키우느라, 50대에는 노후 준비하느라, 60대에는 아내 간병하느라, 그리고 이제 70대에는 자식 눈치 보느라.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옥순 씨였습니다. 영수 씨, 저예요. 옥순 씨, 무슨 일이세요? 영수 씨, 저 못하겠어요. 네, 영수 씨 없이 사는 거요. 3년 동안 외로웠던 게 영수 씨 만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영수 씨랑 헤어지고 나니까 더 외로워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요. 옥순 씨, 영수 씨, 우리 자식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함께 살아요. 제가 용기 내볼게요. 다음 날, 저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모두 부산과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다.
두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나 재혼할 거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김옥순 씨라고 경로당에서 만난 분이야. 나랑 나이 비슷하고 2년 전에 남편 잃었어. 우리 함께 살기로 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70살에 무슨 재혼이에요? 나도 사람이다. 3년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희는 모른다. 외로우면 저희가 자주 올게요. 왜 재혼을 해요? 작은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 아버지를 뭘로 보냐?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사람 보는 눈도 없을 것 같냐? 아버지,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 재산 걱정하는구나. 걱정 마라. 내 재산은 죽을 때까지 내가 관리한다. 재혼해도 너희 몫은 그대로다.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주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남은 인생 몇 년 혼자 외롭게 죽을 바에는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다. 미니 반전. 그날 밤, 큰아들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그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아버지 걱정돼요. 혼자 계시는 거 보면 마음 아파요. 근데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고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알아. 근데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솔직히 주변에서 저희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아버지가 70살에 재혼했다고 하면 제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부탁이 하나 있다. 아빠 인생 좀 살게 해다오. 70년을 남 눈치 보며 살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발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게 해줘라.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옥순 씨네 집에 옥순 씨의 자식들과 제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양쪽 자식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옥순 씨의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저희 어머니 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걸 노리시는 건 아니시죠? 제 큰아들이 맞받았습니다. 김옥순 여사님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 연금 220만 원 받으시고 예금도 8천만 원 있습니다. 저와 옥순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지갑 좀 보시겠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변호사와 상담해서 만든 혼인계약서 초안입니다. 제 재산은 제가 죽으면 모두 제 자식들에게 갑니다. 옥순 씨 재산도 마찬가지로 옥순 씨 자식들 몫입니다. 옥순 씨도 비슷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재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함께 살고 싶을 뿐이에요. 자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제 작은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과드릴 게 있어요. 무슨?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 집에 갔었어요. 아버지가 경로당 가신 사이에 거실 테이블 위에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봤어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저녁에 혼자 밥 먹으면서 여보를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작은아들이 울먹였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제 혀가, 아버지, 재혼하세요. 제가 형님 설득할게요. 아버지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큰아들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인정할게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건강하세요 하는 게 전부였죠. 아버지가 매일 얼마나 외로웠는지 옥순 씨의 딸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가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제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겹심증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은데 한동안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큰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가슴이 좀 답답해서. 아버지, 제 탓이죠. 무슨 소리냐. 제가 재혼 반대하고 스트레스 들여서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다. 걱정 마라. 병실에 옥순 씨가 찾아왔습니다. 영수 씨, 제가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옥순 씨,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옥순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영수 씨,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요. 재혼은 안 해도 돼요. 영수 씨 건강이 더 중요해요. 옥순 씨, 영수 씨가 아프면 저도 못 살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결정했어요. 무슨, 재혼하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야, 재혁아,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일기장 더 읽어봤어요. 아버지가 매일 쓰신 거. 오늘도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다. 슈퍼 가서 계산할 때 말한 게 전부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누가 내가 죽은 줄이나 알까? 큰아들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외로운 줄도 모르고 작은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김옥순 여사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제 병원에서 뵀는데 아버지 정말 아끼시더라고요. 그래. 네. 그리고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니까 눈물 흘리시는 거 봤어요. 진심이에요. 아버지, 제가 두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희, 반전. 그날 저녁, 옥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옥순 씨, 우리 결혼해요. 영수 씨, 정말요? 네. 아이들이 모두 허락했어요. 영수 씨, 저도 제 딸이 괜찮대요. 어제 병원에서 영수 씨 보고 나서 제 진심을 알았대요. 우리는 한참을 전화로 울었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기쁜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2달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동네 작은 식당을 빌려서 가족들끼리만 모였습니다. 양가 자식들, 손주들, 그리고 경로당 친구들 몇 명, 주례도 없이 우리끼리 진행하는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제가 옥순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옥순 씨, 70년을 살면서 오늘이 제일 행복합니다. 저도요. 영수 씨, 큰아들이 축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아버지가 3년간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김옥순 어머님,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옥순 씨의 딸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2년 동안 혼자 계시느라 힘드셨죠? 이제 박영수 아버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자주 찾아뵐게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축하해요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3일간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속초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영수 씨, 믿어져요. 우리가 정말 결혼했어요. 저도 꿈만 같아요. 옥순 씨, 영수 씨, 제가 약속할게요. 남은 인생 동안 영수 씨를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도요. 옥순 씨, 호텔 방에서 옥순 씨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 후회 안 해요. 자식들 반대도 많았고,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용기 낸 제가 자랑스러워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왜, 무슨 일이냐?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목소리 들으려고요. 그래, 아버지, 목소리가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요. 웃음소리도 들리고, 그래,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구나. 아버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재혼하시길 잘하셨어요. 저희가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전화를 끊고 저는 옥순 씨를 안았습니다. 옥순 씨, 우리 정말 잘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제 빌라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침 제가 일어나 거실로 나갔는데 옥순 씨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일어나셨어요? 아침 거의 다 됐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옥순 씨, 맛있어요. 영수 씨도 이제부터는 혼자 밥 안 드셔도 돼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점심 후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 저기 영수 씨 아니야? 70살에 재혼했다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근덕거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였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옥순 씨, 사람들이 우리 얘기하네요. 신경 쓰지 마요. 영수 씨,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영수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옥순 씨,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옥순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 달 후,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새할머니 보러 왔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 왔구나. 옥순 씨가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희한테도 용돈 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준비했지. 옥순 씨가 손주들에게 용돈을 나눠줬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집안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신혼여행이었습니다. 해변을 걷는데 옥순 씨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70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3년 전에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는요? 이제는 매일이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옥순 씨가 있고, 함께 밥 먹고 산책하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바닷가에 앉아 일몰을 봤습니다. 영수 씨, 우리 8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요. 80살까지. 아니, 90살까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큰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다음 주에 가족 모임 하려고요. 아버지랑 어머니 옥순 씨 모시고 싶어요. 제가 옥순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수 씨, 아드님이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네요. 그래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71살, 옥순 씨는 68살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경로당에도 함께 갑니다. 자식들도 자주 찾아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작은아들도 2달에 한 번씩 올라옵니다. 손주들도 방학 때마다 놀러 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합니다. 옥순 씨의 딸도 명절 때 함께 모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옥순 씨와 함께 부부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70대 부부들이 모여서 국내 여행을 다니는 모임입니다. 다음 달에는 경주로 여행 간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늙어서도 사랑할 권리,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70년을 살았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옥순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살아있느냐,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합니다. 80까지 인생 극장,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혹은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